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인권 정의 평화까지 통일까지 지향하는 클린뉴스 네트워크 CNN21 방송입니다. 예. 저희 방송은요 강주, 전남, 충청까지 지면뉴스 구독자 유튜브 조회수 1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다시 또 전국적으로 장마비가 또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건강관리로, 그다음 지방관리, 또 산사태 관리, 또 차량관리 잘 하셨어요? 개인의 재산과 또 일을 잘 보호하는 그런 그 장마에 기운찬 그런 하루하루가 되길 기원하겠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많이 또 힘들었는데 장마까지 겹쳐지고 있습니다. 또 우후죽순 이렇게 사태는데요. 더불어 자영업자 또 여러분들 소상공인 여러분들 힘내는 그런 8월 뜨거운 한여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명사초청 시사대담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강주 여성재단의 제5대 수장으로 이렇게 임명이 된 김미경 대표이사와 강주 여성재단의 역할, 또 시민과 함께하는 또 소통 그 역할, 또 그리고 강주에서 최근 또 이슈가 되고 있는 오피스텔 불법 성매매 관련 이슈로 관해서 대담을 나눠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우중에도 지금 서방 사거리, 강주 서방 사거리에 위치한 우리 CNN21 스튜디오 방송을 찾아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했는데요. 찾아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성가족재단 제5대 수장으로 또 임명이 되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시민과 소통하는 그런 역할에 대해서 이게 그 홈페이지에 이렇게 나와서 너무나 다행스럽고 감사하다라고 했는데 개인적으로 인사 한번 해주시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우리 역할에 대해서 여성가족재단 역할에 대해서 한번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강주 여성가족재단 대표 김미경입니다. 명사는 아니지만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재단 대표이다 보니 책임이 막중하고 공공의 역할이기 때문에 불러주시는 데든 어디든 찾아간다는 마음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저희 여성재단은 2011년 여성재단으로 출발을 했고요. 2019년 작년에 제가 10월달 부임을 했는데 5대로 그때 이제 여성가족재단으로 확대 개편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1년에 이제 출발을 할 때 대원빌딩이라고 지금 문화재단 맞은편에 있는 거기서 이제 출발을 했는데 유니버시아드 뭐 세계 챔피언 사실 저희가 그 건물에 먼저 들어갔는데 유니버시아드가 나중에 들어왔는데 저희 재단 말하면 모르고 유니버시아드 재단 말하면 그러니까 좀 안타깝습니다. 너무 홍보를 그렇게 크게 해놓으니까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저희 직원 선생님들이 대표님 저희 홍보 좀 많이 해주세요.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하시고 지금 현재 빌딩은 저희가 저번 주 월요일 날 무등 빌딩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일 빌딩 건너편. 전일 건너편. 옛날 삼복서점 자리. 지금 있는 알라딘 알라딘 걸로. 거기는 너무 유명한. 제가 이제 그쪽으로 이동하게 된 계기는 그 신천지 코로나 신천지 사태를 겪으면서 젊은이들이 그런 곳에 동원되는 이런 사태를 보면서 성평등한 강주를 이제 위해서 저희 재단이 이제 연구하고 사업을 하는데, 그리고 특히 이제 시에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하는 걸 지원하는 사업을 하는데요. 청년 문제를 너무 좀 간과하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재단일 때는 가족이라든가 성평등 관련된 연구하고 사업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좀 소규모로 관련된 기관과 개인들이 좀 드나드는 곳이었어요. 근데 이제 여성가족재단이 되면서 좀 시민들과 훨씬 소통할 수 있는 좀 대시민 사업들을 좀 고민을 하고 있었고, 신천지 사건을 계기로 청년들 사업을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됐고, 그래서 위치를 사실 청년들이 가장 많이 있는 곳으로 조금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거기가 전일빌딩도 있고 청년센터도 있고 아시아문화전당도 있고 해서 글로 이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2030 청년 동아리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30팀을 지원할 때는 52팀이 왔고요. 그 내용을 제가 다 일일이 이렇게 이제 심사를 할 때 봤는데 내용이 너무나 다 훌륭한 거예요. 그래서 젊은 청년들 다 어디가 있어 막 이렇게 물었었는데 그 기획안을 보면서 정말 훌륭한 청년들이 지역 곳곳에 이렇게
어디 있었구나. 강주시에. 네, 그래서 30팀은 당연히 지원하고 떨어진 22팀을 어떻게 지원해야 될지. 그래서 저희가 이제 또 다양한 지금 사업들 계획하면서 굉장히 흐뭇하신. 저 너무 행복하고 젊은 내 자녀들 같고. 그렇죠. 내 자녀들이 이렇게 숨은 재주와 재능을 가지고 있었다니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내가 잘 맡았다 이런 흐뭇한 그렇죠. 그런 제가 이야기 이제 해주시고. 학교에 있을 때 이제 학생들을 가르쳐서 현장에 이제 직업 현장 내보내는 거에만 이제 집중하고 있다가 그래서 애들이 이제 어디를 취직을 할 것인가 이런 데에 관심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꼭 취직에 관심 없지만 사회 곳곳에 우리 지역사회 곳곳에서 이게 그 어떤 뭐 기업의 어떤 기관에 취업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소신을 가지고 하는 일이 자기 생계하고도 유지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생계를 위해서 어디를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신의 신념대로 일을 하면서 생계가 될 수 있는 그런 걸 모색하는 청년들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자극을 받았어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원래 여성가족재단이 이제 확대가 돼서 기존에 이제 성평등과 그 다음에 이제 저출산, 고령화, 이제 이런 여성에 관련된 측면에서 가족까지 하니까 역시 청년들이 키워드가 돼서 청년들이 근접하고 있는 우리 시내 무등빌더 구 삼복서점, 알라딘 서점이 지금 입주해서 청년들을 흐뭇하게 지금 지원한다고 네, 한 가지만 더 홍보하면 저희가 북카페를 굉장히 좀 야심차게 열었어요. 이제 저렴한 가격으로 음료수도 즐길 수 있으면서 거기에 있는 책을 좀 쾌적한 분위기에서 보면서 저희가 행사를 좀 퀄리티 괜찮은 이제 저렴한 그런 음료를 제공할 생각이고요. 행사를 굉장히 많은 행사들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행사들을 그래서 보도 자료를 지금 내고 있기 때문에 잘 좀 저희 방송에도 잘 이렇게 주시면 잘 저희들이 아우러내겠습니다. 자, 이렇게 반가운 소식을 지금 해주셨는데요. 우리 청소년에 대해서, 청년들에 대해서 반가운 소식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좀 어두운 뉴스로 오늘 이제 핵심적인 사항. 자, 강주 제가 이제 미리 한번 이렇게 드렸을 때 좀 깜놀했습니까? 깜짝 놀라셨습니까? 별로 놀라지 않았습니다. 별로 놀라지 않았어요. 제가 깜놀한 거는 저희 북카페 담당자인 이제 새로 뽑은 직원 선생님이 소설가신데 하용가라는 소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하이 용돈 만남 가능이 하용가입니다. 하용가. 거기 내용이 소라넷에 얽혀있는 내용을 소설을 하셨는데요. 전 소라넷 이야기만 들어봤지 정말 그렇게 끔찍한 범죄가 있다는 거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고 제가 이제 넷플릭스를 이제 조카를 통해서 알게 돼서 조금 이것저것 보다가 인간 수업이라는 걸 보게 됐습니다. 거기가 이제 미성년들을 성매매하는 이제 중간 역할을 최민수라는 이제 연기자가 하시고 그 미성년자 성매매를 호주처럼 주관하는 게 자기 고등학교 남자 동기였던 그래요. 같은 직업에 같은 또래들이나 그거 보면서 제가 정말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청년 사업에 물론 이제 신천지 이런 사건을 계기로 해서 한참 에너지를 가지고 뭔가를 해야 될 청년들이 내세를 기약하면서 막 거기에 막 있는 거 이것도 엄청 끔찍했고 그래서 약간의 저에게는 학교에서 추구하는 정상적인이라는 그 개념 속에서 학교 수업에 따라가지 못하는 그 학생들이 젊은이들이 두 부류로 갈라지는 게 아닌가. 하나는 세상을 포기하고 내세를 추구하는 거고 하나는 그냥 자기 욕망에 푹 빠져서 타인의 인권이라든가 생존권 같은 거 무시하고 그냥 자기 욕망대로 사는 그런 부류. 너무 정말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소설의 그것을 근원을 찾으셨습니까? 물론 소설도 이제 어떤 팩트에 근간해서 아이디어가 나왔겠지 않습니까? 강주 중심 유흥가에 지금 약 1000여 곳이 있고요. 그래서 상무지구에 굉장히 지금 500여 곳, 그리고 첨단 수완, 그리고 용봉지구, 이제 첨단 수완 용봉지구, 그 다음에 상무지구, 강주에 이제 중심 4곳인데 근데 저희 첨단 방송에서 수완 용봉 같은 경우는 주거지가 사실은 상무지구는 약간의 이제 유흥지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주거지도 있지만 첨단 이제 수완 여기도 사실 다른 용도가 있긴 하지만 일반 원룸입니다. 일반 원룸. 생각하고 그렇죠. 있는데 한 5층, 6층 정도의 일반 원룸에서 그래서 원룸 및 오피스텔이죠. 상무지구는 이제 오피스텔이
뭡니까 좀 대형 오피스텔이 네. 많이 있으니까 뭐 리을자로 시작하는 오피스텔도 있고요. 뭐 그런 오피스텔에서 이렇게 이제 극성 중인데요. 사실 뭐 예전부터 뭐 태고 때부터 뭐 이렇게 관계기관이나 공공기관이 이렇게 근절하기 위한 노력들이 많이 또 있었겠죠. 그러나 워낙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이렇게 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들이 6개월 동안 취재를 하고 탐문 취재를 하고 그리고 위장에서 가장에서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으로는 약 1분 만에 회원 근접이 가능합니다. 1분 안에 회원 접근이 딱 가능해가지고 여성들이 원하는 장소에 가가지고 거기는 보통 CCTV가 설치되어서 자기들이 통제를 합니다. 이 사람이 뭐 위장을 했는가 아니면 단골인가. 그래서 그 방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래쉬, 뭐 스웨디시 여러 가지 자기들이 임의로 그 방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여성들은 회원들은 모자이크 처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 여성들이 상품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몇천 명들이 그렇게 상품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가장 안타까운 것은 지금 거기에 여성들이 전체 자기 프로필이 소개가 되거든요. 신장, 그 다음에 나이까지. 그런데 20이라고 적어져 있는 것은 미성년입니다. 미성년이 있고, 그리고 접근을 할 때도 특별히 뭐 남의 휴대폰으로 접근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물어보니까 우리 기자가 위장에서 들어갔거든요. 현장에 들어가서 이제 순순히 고백하고 112 출동하고 이런 공적인 단계를 다 거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물어보니까 15만 원을 받아가지고 현금 10만 원은 본인들이 가지고 나머지 5만 원은 업주가 갔는데 업주의 나이가 30대 초반 정도 됩니다. 남자들의 나이가 그래가지고 실제적으로 이것이 처벌을 해도 솜방망이거든요. 그래서 뭐 그냥 벌금 받고 빼어 나오면 그 업주들은 다른 실장을 고용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사태인데요.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렸고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3번 질문에 보면 왜 이렇게 시청이나 경찰청 이런 데서는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는지 굉장히 정말 안타까운 마음에 질문을 한번 드려봅니다. 저희가 2018년에 광주광역시 성매매 실태조사 및 성매매 집결지에 대한 연구를 한 연구 결과가 있어요. 이거 한 번만 이런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저희 재단에서요. 재단에서요. 그리고 이제 오기 전에 이제 관련된 동영상도 제가 좀 다 보고 왔고요. 그리고 이제 전국에서 이것과 관련된 연구들이 이렇게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냥 대략의 실태만 조사가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러니까 실태 조사한 박사님 불러서 물어보니까 이제 사실은 성을 사는 사람의 심리를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무조건 못하게 한다고 해서 물론 가장 지금 핵심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게 핵심인데 솜방망이 처벌이기 때문에 그 정도 감당하거나 한다. 이렇게 이제 포주 입장에서나 성을 사는 사람 입장에서 이제 그것이 사실은 지금 사회의 문제화 돼 있지만 저는 조금 그러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들이 왜 사는가 이제 그것이 저는 좀 궁금해서 그 연구가 됐냐 했더니 그 연구는 사실상 어렵다. 성을 사는 사람을 어떻게 연구를 하겠냐. 자기가 성 샀다라고 뭐 인터뷰나 뭐 이런 데 설문에 응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 정말 연구 주제가 너무 좋습니다. 사실 뿌리부터. 네, 저는 이제 성을 사는 사람의 심리를 좀 이해하고 그 심리를 욕구가 누른다고 해서 그게 해소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이 연구가 좀 선행돼야 된다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어려운 문제라는 거죠. 그렇죠. 그분들의 욕구가 도대체 건강하게 해소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꼭 성을 사고 불법적으로 하는 거 말고 가장 건강하게 이제 우리 사회에 공유되는 게 자유로운 연애, 결혼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자유로운 연애와 결혼으로부터 소외되거나 연애와 결혼을 하고자 하지 않는 또 남성들도 있습니다. 또 시민들도 있고요. 뭐 다양한 어떤 부류들이 있고 그런데 우리 사회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연애해서 결혼해라 이 프레임 안에만 있는 거거든요. 그 프레임 안에서 그 외의 것들은 그냥 비정상화시키고 불법화시키는 그런 문제가 일단 저희는 짚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불법화된 데는 이유가 있는 거죠. 청소년을 보호하고 또 착취당하는 여성들이 많고 그리고 이제 돈이 필요한 여성들도 있는 거고 이제 이런 다양한 이제 문제를 국지 차원에서나 뭐 이제 여러 가지 차원에서 해결하려고 사회가
국가가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한 축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온적이다. 예. 그래서 이제 N번방을 예를 들어도 그렇잖아요. N번방 사건이 났을 때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30년에서 무기징역까지 내리는데 3년이 맥시멈이고 3년도 다 안 내리고 1년, 1년 반. 예. 뭐 이런 식으로 내리는 그 주체가 누구이냐. 여성에서는 근데 그걸 또 비판을 하죠. 판사들의 성인지성, 성평등 관점. 이런 게 너무 그래서 이제 사실 여성부가 뭐 하는데 여성부는 처벌하는 경찰이 아닙니다. 그렇죠. 여성부는 그냥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인간의 생존권과 인권과 노동권이 자유롭게 보장될 수 있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 성평등 관점에서 우리 사회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들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교육을 시키는 거죠. 성평등 교육.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저희 재단이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도 성평등 교육인데요. 거기서 이제 성평등 교육을 하는데 저도 많이 최근에 국무총리님 만나서 건의를 드렸고 다양한 방법으로 회의를 할 때 고위직 내지는 어떤 정책 결정권자들의 성인지 마인드가 중요하다. 성평등 교육을 하위직, 중간관리자뿐만 받는 거는 물론 고위직도 받게 돼 있어요. 하지만 지금 성평등 강사님들이 이렇게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빨리빨리 끝내 뭐 와서 뭐 뻔한 얘기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위축되게 강사 선생님들이 뭐 제대로 강의를 못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버리는 뭐 그런 이제 보고도 돼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근본적인 문제와 또 이제 지금 있는 문제를 이제 그러니까 좀 해결하는 문제 두 가지 차원에서 이제 접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판사님들의 성인지성을 감히 누가 교육을 시키고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까? 참 그 부분이 어떻게 본다라고 하면 최고의 보루잖아요. 여성부 장관도 판사님 지금 검찰총장님 버티시는 거 보세요. 누가 감히 이 권력의 중심에 이래라 저래라 성평등 관점을 가져라 마라 뭐 판결을 더 세게 내려라 말아라 누가 감히 이야기를 하겠어요. 대통령님도 말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